자, 질문. 연습 문제가 숙제였죠? 질문. 이거 안 했노? 이거 안 했노? 니는 했지? 안 했노? 자, 내일까지 해보세요. 내일까지 할 수 있지? 내일까지는 확실히 할 수 있지? 네. 내일까지는 해야 한다. 네. 진도 나올 거다. 네. 알겠지? 자, 구분 무조건 할게요. 자, 드디어 적분이 왜 넓인지 우리는 수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요. 이거 옛날에 수투에 있었던 거거든. 자, 정리해보자. 이거 옛날에 수투에 있었는데 수투에 있었더니 애들이 너무 어렵다 해서 이걸 미적분해서 그냥 옮긴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얘들아 정적분은 어떻게 정의해?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fx dx를 뭐야? 라지 fb 마이너스 라지 fa 이렇게 정적분을 정의하잖아. 맞지? 근데 잘 생각해봐. 이거가 정적분의 정의라고 하잖아. 우리는 맞지? 근데 이거 잘못된 거거든. 얘는 그냥 이게 이거라고 뭐야? 약속한 거밖에 안 된다고. 그러니까 정적분의 실제 의미는 저게 아니야. 알겠니? 그러면 실제 의미는 이게 정적분의 실제 의미거든. 알겠니? 근데 이게 2016년도에 너무 어렵다 해서 우리가 교육과정을 편차 바꾸면서 이 구분구적법을 미적분으로 옮겨버렸어. 그러니까 이게 원래 수투에 있었던 내용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게 수투에 있었던 건데 미적분에 옮겼다고. 그러면 한번 생각해보자. 지선이하고 다현이는 이거는 뭐야? 미적분만 유일하게 있는 단원이잖아. 이 100% 수능 출제야. 알겠냐? 100% 수능 출제야. 이건 알겠지? 오케이. 그 다음에 이 100% 시험 출제인데 세 분은 여기까지 진도가 안 나가겠죠? 네, 절대 못 나가요. 갑자기 그 생각이 들어갖고 씁쓸해갖고 우리 100% 시험에 나오는지 알겠죠? 자, 구분구적법은 뭐냐면 우리가 있잖아 다각형의 넓이는 무조건 구할 수 있잖아. 맞잖아. 삼각형 넓이 구할 줄 알지? 사각형은 어떻게 구하니? 가로 곱하기 세로로 하면 안 된다. 나는 사각형이라 했다. 사각형이면 삼각형 두 개로 쪼개서 넓이 구한다고. 알겠니? 그럼 오각형이면 어떻게 구하지? 추우면 닫아도 돼요. 오각형이면 삼각형 세 개로 쪼개서 넓이 구한다고. 알겠니? 오케이? 그러니까 다각형은 무조건 넓이 구할 수 있다고. 맞지? 그럼 지금처럼 이런 곡선들의 넓이는 과연 어떻게 구하냐? 알겠니? 그럼 이 곡선들은 어떻게 하냐면 모눈 종이 위에 이걸 곡선을 모눈 종이에 이렇게 쪼개는 거야. 알겠니? 엄청 쪼개면 요 곡선 안쪽에 있는 직사각형들의 넓이 합이 있지. 맞지? 얘는 곡선의 넓이, 원래 넓이 요 S보다는 뭐야? 작겠지. 맞지? 근데 이 곡선을 뭐야? 덮고 있는 직사각형들의 넓이의 총합은 원래 넓이 S보다 크겠죠. 맞지? 그러면 얘를 엄청나게 세분하게 쪼갰다 쳐. 엄청나게 세분하게 얘를 더 쪼갰다고 생각해. 엄청나게 세분하게 더 쪼갰다고 생각해. 엄청나게 세분되게 더 쪼개게. 그럼 엄청나게 세분하게 세분해서 쪼개면 이 넓이도 생각하는 거잖아. 맞지? 그러면 이 넓이는 계속해서 커질 거고. 맞지? 그럼 엄청나게 세분하게 쪼개면 이 넓이는 계속해서 뭐겠지? 작아질 거 아이가? 이해되겠니? 그럼 요 두 개의 넓이는 결국은 뭐야? 얘는 S로 가까이 가고 얘도 S로 가까이 갈 거야. 맞지? 그래서 이 곡선의 넓이를 구하는 이 방법을 구분구적법이라고 불러.
그 우리 적분할 때 사실은 봐봐. 적분할 때 우리가 원래 구하고자 하는 면적은 요 면적을 구하고 싶어. 알겠니? 그럼 요 면적에 요 안쪽을 구하고 싶은데 이 안쪽을 만약에 직사각형 두 개로 면적을 근사시키면 안쪽 면적은 요거 두 개지. 이만큼이 사실 뭐로 생겨? 오차로 생기죠. 그 다음에 이걸 커버링 시키면 요 바깥쪽 두 개의 직사각형 면적이 되지. 그럼 이만큼이 또 뭐로 생겨? 오차로 생기지. 근데 얘를 직사각형 개수로 점점점 늘려보자고. 느낌 오니? 이렇게 늘려버리면 아까 면적이 엄청 줄어들었잖아. 그러면 미리 좀 이야기할게. 이거를 천재 수학자 리만이 만들었거든. 알겠니? 무빈이가 죽이고 싶은 사람. 이 새끼가 없으면 적분이 없어졌어요. 알겠니? 얘가 적분을 만든 놈이에요. 얘를 탁 죽여버려. 리만이 죽었으면 적분이 이 세상에 있을까? 없을 수도 있어 진짜. 왜냐면 이걸 뛰어넘는 수학자가 또 있었을까 싶으니까. 알겠지? 그러니까 리만이 평생을 연구한 게 뭐냐면 곡선의 면적을 어떻게 구할까 연구를 했어. 맞지? 이해되겠니? 무빈이가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오케이? 그럼 걔가 곡선의 면적을 어떻게 구할까 연구했는데 이게 리만인데 그 곡선 아래쪽에 있는 이 면적은 원래 면적보다 작잖아. 그래서 요걸 리만 하합이라고 불러. 알겠니? 요 곡선 위쪽에 있는 이 면적을 리만 상합치라고 불러. 알겠니? 그럼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리만 하합을 소문자로 대충 M이라고 적어. 알겠지? 리만 상합을 소문자로 M이라고 적어. 알겠지? 그러면 N개로 나눴다 해서 소문자 Mn 대문자 Mn 이래 적을게. 알겠지? 그럼 우리가 원래 구하고자 하는 면적이 S였으면 S는 리만 하합보다는 얘는 항상 크겠지. 맞지? 근데 리만 뭐야? 상합보다는 항상 얘는 작겠지. 여기까지 이해돼? 자, 그럼 보시면 알겠지만 5개 등분해버리면 굉장히 오차가 크잖아 생각보다. 맞지? 근데 얘의 면적을 뭐야? 늘려버리면 리미트 n은 뭐야? 무한대로 보내버리면 얘는 계속 증가한다고. 알겠니? 증가하는데 결국 얘가 어디에 수렴하는 거야? S에 수렴한다고. 얘는 계속해서 증가하는데 이게 결국 S에 수렴한다. 지금 증가하잖아 계속. 맞지? 그러면 리미트 n을 리만 상합을 무한대로 보내면 얘는 계속해서 감소한다고. 맞지? 왜냐면 봐봐, 사각형이 4개 있을 때는 리만 하합은 이 지금 뭐야? 옅은색 사각형, 파란색 사각형 4개의 합이야. 맞지? 근데 얘를 점점점 늘리니까 저 곡선을 벗어난 저 사각형 면적들이 지금 줄어든 거 보이니? 그러니까 얘는 계속해서 감소할 건데 그 감소도 S로 수렴할 거라고. 그럼 N을 엄청 키우면 자, N을 100까지 엄청 키웠어 내가. 알겠지? 그러면 얘는 으쌰 별로 안 커지네. 20까지밖에 안 되네. 알겠니? 그럼 이래 되면 점점점 가까워지냐. 맞지? 요게 면적이란 뜻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럼 먼저 이렇게 면적 구하는 걸 우리는 무슨 죠? 구분구조법이야. 자, 그럼 여기 설명된 게 무슨 말인지를 읽어보면 알 거야. 어떤 도형의 넓이 또는 부피를 구할 때 그 도형을 간단한 기본 도형으로 잘게 나누어 넓이 또는 부피의 합수로 극한값에 구하는 방법을 구분구조법이라 한다고 알겠지? 그럼 간단한 도형은 사실 뭐겠니? 당연히 뭐 직사각형이겠지. 왜냐면 면적 구하기 제일 편하잖아. 알겠니? 면적 구하기 제일 편하잖아. 그치? 그래서 구분구조법을 위해서 곡선이나 직선을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또는 부피는 다음과 같이 구한다. 일단 주어진 도형을 n개의 기본 도형으로 분할한다고 알겠니? 그럼 그 n개의 기본 도형의 합 구한다고. 그걸 SN을 구하는 거지. 알겠니? 그러면 유식하게 말할게요. 미리 설명할게요. SN은 사실 두 가지가 있죠. S-N하고 SN 이거 두 가지가 있다고. 이 S-N은 뭐야? 리만 합이 돼요. 알겠니? 이 SN 대문자 그냥 얘는 리만 뭐야? 상합시 된다고. 그럼 여러분은 지금 현재 텍스트로 된 책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한테는 느낌이 없는데 쌤이 그래픽으로 지금 보여줬잖아. 그럼 리만 합은 뭐야? 내가 실제 구하고자 하는 도형을 뭐야? 안쪽에서 뭐야? 쪼갠 거. 그러니까 내가 실제 구하고자 하는 도형의 넓이보다는 걔는 항상 작을 거야, 맞지? 리만 상합은 뭐죠? 내가 실제 구하고자 하는 도형의 넓이를 덮고 있는 작은 n개 도형의 넓이. 근데 내가 실제 구하고자 하는 넓이보다 걔는 클 거야, 맞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럼 그 녀석은 리만 하합과 리만 상합 사이에 내가 실제 구하고자 하는 도형의 넓이가 존재할 거라고, 맞지? 그럼 얘를 극한을 구하면 얘를 극한을 구해요. 극한을 구하면 이게 샌드위치 정리에 의해서 같아져요. 항상. 이게 극한을 구하면 이게 샌드위치 정리에 의해서 같아져요. 무조건 같아져야 알겠죠? 여러분의 의문을 이용해서 구할게요. 의문 때문에 이거 두 개가 그럼 달라지면 극한값이 없네요. 예, 없죠. 근데 그거는 교육과정에 없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리만 상합하고 리만 하합시 뭐야? 극한값이 같아지는 것만 배워요. 그럼 리만 상합하고 리만 하합이 달라지는 극한은 그거는 뭐냐면 불연속인 그래프만 그래요. 근데 우리가 구하는 그 미적분에서 뭐지 구하고자 하는 도형의 면적은 무조건 연속함수잖아. 우리가 미분 가능한 할 조건은 뭐였지? 지선아, 미분 가능할 조건. 네가 맨날 정답 맞춘 거야. 미분 가능할 조건이 뭐지? 극한값이 갑자기 이성을 하고 있나? 자극하는 전량, 그렇지. 우극하는 전량. 그럼 그걸 편하게 미분 계수가 존재한다 했잖아. 미분 가능한 거는 미분 계수가 존재하는 거야. 자극한 우극한이 아니고 자미분 계수, 미분 계수가 같다는 뜻이야. 알겠니? 그러면 적분 가능할 조건이 뭐라 했어요, 얘들아? 적분 가능. 어떤 함수가 적분이 가능하다. 다이나 뭐였지? 연속함수. 그러니까 적분하는 그래프는 다 연속함수. 알겠니? 연속함수면 적분이 가능하다고. 알겠니? 그럼 연속함수면 무조건 리만 하합하고 리만 상합은 극한값 구하면 같을 수밖에 없어. 알겠니? 오케이? 자, 그래서 봅시다. 얘는 문제로 볼게요. 이게 바로 시험에 나올 가능성 높아요. 자, 곡선 및 직선 x 이퀄 2로 곡선과 직선 x 이퀄 2와 x축으로 이 둘러싸인 이 도형의 넓이를 구하래. 알겠니? 알겠니? 그러면 이 도형을 n개의 기본 도형으로 이렇게 쪼개야 된다고. 이렇게 n개의 기본 도형. 알겠니? 그래서 이걸 좀 확대해서 적어야 되는데 좀 확대해서 보자. 이렇게 확대해서 보여야겠다. 그럼 이 n개의 기본 도형으로 이렇게 쪼갠다고. 그럼 요 길이가 뭐니까? 2니까 요 하나의 길이가 뭐야? n분의 2가 된다고. 맞지? 그럼 이 도형의 넓이는 뭐야? n분의 2 가로가 n분의 2 곱하기 세로가 뭐야?
f의 n분의 2가 되겠지. 맞지? 요 fx는 사실 뭐야? 요 fx는 x의 제곱일 거고, 맞지? 맞니? 맞지?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도형은 뭐야? 가로가 n분의 2고 f의 뭐야? n분의 4가 되겠지. 맞지? 그럼 또 세 번째 도형은 뭐야? n분의 2고 f의 n분의 6이 되겠지. 맞지? 그럼 이런 식으로 해서 마지막 n번째 도형, n번째 도형은 뭐야? n분의 2에 f의 n분의 2에, 그래서 이거는 2라고 2. 맞지? 맞지? 근데 내가 2라고 안 적고 뭐라 적었어 얘가? n분의 2n이라 적었잖아. 왜? 우리는 리만 구분구조법을 뭐라고 했어? 구분구조법. 구분구조법은 일단 내가 구하고자 하는 도형의 넓이를 뭐야? 주어진 n개의 기본 도형으로 분할했었지. 그럼 기본 도형의 넓이 또는 부피의 합을 구한다는 거잖아. 맞지? 그럼 여기 하나 적어놓을래? 이거는 뭐야? n에 대한 뭐야? 식을 구한다는 뜻이야. 맞잖아. 기본 도형 n개의 도형의 넓이 또는 부피의 합을 구한다는 건 n에 대한 식을 구한다는 거잖아. 다현아 여기 앉으면 더 편하지 않냐? 다음에 저기 앉자 알겠지? 아 왜 그러냐면 에어컨 키기는 좀 그렇고 쌤은 정말 덥거든. 전 여기 앉을까요 지금? 그럼 문 열어주고 그쪽으로 가면 되고. 쌤 진짜 더워요. 아이는 내보다 키 좀 작아서 잘 보이지? 아 진짜 아니, 할까 말까 고민했지만 스스로 자포겠다. 자 그래서 n에 대한 식을 구한다는 거야. 맞지? 맞지?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하냐면 얘는 n개의 기본하니까 시그마 뭐야? k가 1부터 어디까지? n까지. 자 이제 규칙성이야. 규칙성인데 얘는 뭐야? fk 더하기 n분의 2 이래 될 거 아이가. 엄밀하게 따지면 그 fk가 뭐야? 요렇게 생길 거 아이가. 이거 알겠니? 왜냐면 n분의 2, n분의 4, n분의 6, n분의 2n이니까 n분의 2 곱하기 1, n분의 2 곱하기 2, n분의 2 곱하기 3 이렇게 될 거 아이가. 이해돼? 이해 안 돼? 요게 n분의 2, n분의 4, n분의 6이니까 일반항이 뭐야? n분의 2k잖아. 그러니까 일반항 n분의 2k, f의 n분의 2k 곱하기 n분의 2. 알겠니? 그래서 구분구조법 구할 때 여러분이 조금만 주의해야 되는 거, 원래는 가로 곱하기 세로 하잖아. 근데 공식 적을 때는 세로 곱하기 가로로 적어서 그게 나중에 시그마로 고치기가 편해요. 그러니까 얘를 뒤에 적는 게 나중에 시그마로 고치기가 편해요. 이해되겠니? 그럼 우리는 이제 공식을 알고 있기 때문에 fx가 뭐죠? fx가 아까 fx가 2분의 1의 x 제곱이었잖아.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2분의 1의 뭐야? n분의 2k의 제곱 곱하기 n분의 2에 된다. 알겠니? 오케이? 이해돼? 그래서 요게 SN인 거죠. n개의 기본 도형의 합친 거죠. 알겠니? 요게 n개의 기본 도형의 합치잖아. 그럼 먼저 이걸 극한 구하면 면적이 된다. 그 얘를 극한을 이제 구해버리면 k에 관한 식이니까 k 말고는 뭘 취급해야 돼요? 상수. 그러니까 얘는 n 세제곱분의 8 아이가 4 k 제곱
시그마 k가 1부터 뭐야? n까지 k 제곱 이렇게 나온다. 맞냐? 그럼 우리가 시그마 공식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뭐야? 6분의 n 세제곱분의 4n n 플러스 1에 2n 플러스 1에 됐다. 맞지?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마다 sn 이걸 구하면 이거의 극한값이지. 맞지? 그럼 3차 3차니까 뭐야? 6분의 8이니까 6분의 8 3분의 4 이게 면적이고. 알겠니? 그럼 실제 우리가 공부한 개념에 의하면 인테그랄 0부터 어디까지? 2까지 2분의 1의 뭐야? x제곱 dx는 4분의 1의 뭐야? x 세제곱의 적분 구간 2하고 아니지 6분의 1의 x 세제곱 적분 구간 2에서 0이잖아. 6분의 8 빼기 0이니까 답은 뭐야? 3분의 4. 실제 우리가 수투에서 배운 거하고 값이 똑같이 나오잖아. 알겠니? 그러니까 원래 면적은 이렇게 보여야 돼. 알겠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그러면 하나만 기억 좀 할게. 하나만 좀 너네가 꼭 기억해줘. 그러면 이게 면적이잖아. 맞지? 그럼 우리한테 문제는 우리는 원래 면적 1에 구했잖아. 그러면 이거랑 이게 또 같다는 거는 보여줘야 될까 얘가. 알겠니? 이게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 2거든. 자, 다시 말하자면 뭐라고?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 2야. 알겠니? 그건 대학교 과정이라서 고등학교에는 생략해. 알겠지? 그러니까 이거 값이랑 같다는 거는 생략해. 알겠니? 오케이? 그냥 이거의 값이 40 이거다. 요렇게 그냥 외우라고 해. 알겠니? 자, 그럼 여기서 약간 있잖아. 이 다른 풀이라는 거는 잘 기억해. 이 풀이 두 개를 기억해. 원래 얘를 구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 뭐냐면 지금 우리가 처음 구한 게 n분의 1을 그러니까 첫 번째 도형을 요걸 첫 번째 도형으로 하고 얘를 두 번째 도형으로 하고 얘를 세 번째 도형으로 하고 점점점해서 얘를 n 번째 도형으로 해서 구한 거. 알겠니? 근데 우리가 그 도형을 밑에서부터 시작할 수도 있잖아. 이걸 첫 번째 도형, 이걸 두 번째 도형, 이걸 세 번째 도형, 이걸 n 번째 도형 이래 구할 수 있잖아. 알겠니? 그럼 사실은 얘는 첫 번째 도형은 면적이 없는 게 아니고 있어. 0인 거잖아. 높이가 그냥 0일 뿐이잖아. 맞지? 알겠니? 그럼 얘는 공식으로 본다면 얘는 뭐야? 시그마 K가 뭐야? 얘는 0부터 n 빼기 1까지야. 구하면 되겠지? 알겠니? 그럼 요게 리만 뭐야? 합이 되는 거야 사실. 알겠니? 그럼 리만 합으로 구했다면 이 공식이 어떻게 되냐면 요렇게 되겠지. 요게 0부터 n-1이니까 6n의 세제곱에 4에 n-1 곱하기 n 곱하기 2n-1 이렇게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하지만 분모 몇 차? 3차. 분자 몇 차? 3차. 분모의 최고차는 계수 뭐야? 6. 분자의 최고차는 계수 뭐야? 8. 그래서 극한값은 뭐야? 6분의 8이랑 변함이 없잖아. 알겠니? 그러니까 풀이가 왜 두 개가 있냐면 원래 구분구조법은 한 번만 풀면 되는 게 아니라고. 뭘 해야 돼? 리만 상합의 SN을 구하고 리만 하합의 SN을 구한 다음에 그 두 개 사이에 뭐야? 원래 내가 구하고자 하는 면적이 있다고 해놓고 이거와 이거의 극한값에 무슨 정리를 해야 된다고? 샌드위치 정리를 해야 된다고. 알겠니? 이해되겠니? 근데 이거 두 개는 항상 뭐하다? 같다는 거는 뭐야? 약속이 돼 있고 당연히 같다고. 알겠니? 이해되겠니? 그러니까 사실 잘 생각해보면 요거하고 요거 차이점 뭐니? 이거하고 이거 차이점 뭐니? 얘는 직사각형이 몇 개 더해진 건데 n개 더해졌는데 얘는 직사각형이 하나 줄어서 뭐야? n-1개 더해졌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니? 야, 한번 생각해보자. 20개에서 20개 더한 거랑 19개 더한 거는 한 개 차이가 엄청 커.
근데 우리 무한대 입장에서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알파로 수렴하면 an-1도 어디에 수렴해? 알파로 수렴하잖아. 그거랑 똑같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알겠니? 그래서 극한값은 항상 리만 상합으로 구할까 하합으로 구하면 내가 미리 이야기할게요. 우리가 여기서 넓이 구하는 건 두 종류가 있거든. 넓이 구하는 거하고 부피 구하는 게 있거든. 넓이는 상합으로 구하는 게 편해. 알겠니? 근데 오른쪽에 보면 알겠지만 부피는 하합으로 구하는 게 편해. 알겠지? 자, 다시 한 번만 볼게요. 자, 상합. 자, 하는 방법은 뭐야? 내가 구하고자 하는 도형을 n개의 기본 도형으로 쪼갠다고. 기본 도형은 무슨 사각형? 그냥 직사각형 맞지? 알겠니? 그럼 구간을 n개로 나눈다고 생각하면 돼. 그럼 얘가 뭐야? n분의 0. 얘는 뭐야? n분의 1, n분의 2, n분의 4, n분의 2n 마이너스 1. 얘의 2는 뭐야? n분의 2n 이래 된다고. 이해되겠니? 그럼 요 첫 번째 도형의 넓이는 뭐야? 2분의 1 곱하기 n분의 2의 제곱. 세로 길이죠, 세로 길이. 세로 길이는 요게 함수가 이거니까 이거의 첫 번째 세로 길이는 뭐야? 2분의 1의 n분의 2의 제곱. 두 번째 세로 길이 뭐야? 2분의 1의 n분의 4의 제곱 맞지? 세 번째 세로 길이는 2분의 1 n분의 8의 6의 제곱 맞지? 그래서 마지막 세로 길이는 뭐야? 2분의 1의 n분의 2n의 제곱 맞지? 그치? 오케이? 그럼 먼저 이 넓이의 합을 구하면 요 n분의 2가 우리가 가로 곱하기 세로를 먼저 여기서 가로 곱하기 세로, 가로 곱하기 세로, 가로 곱하기 세로, 가로 곱하기 세로 이렇게 하면 n개의 합이라고 알겠지? 그러면 얘는 시그마로 굳이 안 바꿨다고. 알겠니? 근데 시그마로 왜 바꾼지는 내가 조금 이따 설명할게. 알겠지? 그럼 얘는 n은 다 묶어내면 n 세제곱분의 8이 되고요. 그럼 1제곱, 2제곱, 3제곱에서 n제곱이 되잖아. 맞잖아? 그럼 이거 시그마 공식에 의해서 뭐야? 요렇게 바뀐다고. 이거 할 필요 없어. 그냥 여기서 바로 뭐 구하면 돼? 극한 보내면 극한값이 뭐야? 6분의 8이니까 극한값은 3분의 4가 돼. 알겠니? 이거 한번 해봐 지금. 자, 하나 더 낼게요. 하나 더 할게요. 플러스 문제 하나 더 할게요. y = x 세제곱과 직선 x = 1과 x = 3과 x축으로 둘러싸인 그것까지. 조금 어려운 거 냈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 두 개 한번 풀어봐봐. 조금 이상하게 되는 부분도 있어갖고 그냥 같이 가보자. 자, 일단 1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정답을 만약에 구한다면 1번은 정답이 이거지.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뭐야? x 3승 dx. 그래서 이 4분의 1이 나오는 정답인 거죠 사실. 그럼 우리가 이 부분부적보로 한다는 말은 이 3차함수 그래프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주시면 여기가 1이 여기 있어요. 맞지? 그럼 여기가 1이면 얘는 n등분 한다고 이렇게. 알겠니? 그럼 첫 번째 도형의 넓이는 요게 n분의 1, 요거는 n분의 2, 얘는 n분의 3 이렇게 되니까 얘는 요 도형, 요 첫 번째 도형의 넓이는 뭐야? n분의 1에 뭐야? 세제곱 곱하기 n분의 1 이렇게 될 거고. 그럼 두 번째 도형은 뭐야? n분의 2에 뭐야? 세제곱 곱하기 n분의 1이 되고. 세 번째 도형은 뭐야? n분의 3의 세제곱 더하기 n분의 1이 되고. 그럼 이런 식으로 해서 뭐야? n분의 1의 세제곱 곱하기 n분의 1. 항상 규칙을 만들어주는 게 포인트라서 얘를 1을 안 적는 게 중요하다고 알겠지? 지금은 상합으로 푸는 게 편해서 난 상합으로 풀고 있는 거야. 맞지? 그럼 요게 SN이라고. 그럼 SN은 공통적으로는 n 4제곱분의 1은 공통적인 거잖아. 맞지? 맞지? 그럼 얘는 뭐야? 1세제곱, 2세제곱, 3세제곱, 점점점 뭐야? n세제곱 된다고. 맞지? 우리는 이 공식을 알고 있죠. n 4제곱분의 1은 뭐야? 2분의
n의 n 플러스 1의 전체 제곱 이래야 된다고. 맞지? 그래서 만약에 지금 책에 적힌 대로 만약에 푼다면 얘를 n 4제곱을 안으로 넣었겠죠. 맞죠? 맞죠? 근데 우리 넣을 필요 없죠. 우리는 그냥 먼저 넓이는 리미트 n은 뭐 안 들어가면 sn 리미트 n은 뭐 안 들어갈 때 뭐야 4n의 4제곱분에 뭐야 n 제곱 n 플러스 1의 제곱 이렇게 될까 이거 맞지? 그럼 분모 몇 차? 4차. 분자가 몇 차? 4차. 그럼 최고차는 개수 4분의 1 이렇게 갖고 온 게 첫 번째 넓이죠. 맞죠? 오케이? 자 그럼 내가 질문 낸 거는 선생님 질문 낸 거는 지워도 되겠죠? 선생님 질문 낸 거는 쌤이 질문 낸 거는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라고 생각하죠. 아니 3이라고 생각하고 3 맞지? 그치? 그럼 먼저 요걸 엔등분 이걸 엔등분 그럼 요 하나의 면적이 얘는 n분의 2가 될 거고 맞지? 그럼 요게 요 값이 뭐가 되냐면 1 플러스 n분의 2겠지 맞지? 그 다음 요거는 뭐죠? 1 플러스 n분의 4겠죠 맞죠? 그럼 이 3은 뭐야? 1 플러스 n분의 2n이 되겠죠 3 맞지? 그 면적을 구한다는 것은 뭐야? n분의 2가 가로의 길이가 되고 밑변의 길이가 되고 그 다음에 뭐야? 1 플러스 n분의 2의 세제곱 여기 뭐야? n분의 2의 1 플러스 n분의 뭐야? 4의 세제곱 그치?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뭐야? n분의 2의 뭐야? 1 플러스 n분의 뭐야? 2n의 세제곱 요게 SN이지 맞지? 맞지? 그래서 아까 이 책이 없는 시그마로 푸는 방법을 꼭 기억하시라고. 이거는 이제 계산이 힘들잖아. 그럼 얘를 시그마로 고치면 얘는 뭐야?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변하는 거는 얘만 변한다고. 얘만 변한다고. 그러면 안 불변하는 건 그대로 두고 변하는 것만 이렇게 하자. 맞지? 그치? 그럼 먼저 얘는 밖으로 뺄 수 있는 건 n 세제곱 n분의 2는 나니까 n 4제곱분의 2는 밖으로 나갈 수 있고 얘는 시그마 k가 1부터 어디까지 n까지 뭐야 n 플러스 2k의 몇 제곱 세제곱 이렇게 되고 n분의 m 더하기 2k잖아 맞잖아 이게 결국 뭐야 n분의 뭐야 n 더하기 2k잖아 그래서 여기 n가 요거는 세제곱이니까 요렇게 바꾸어 나갈까 이거 맞지? 이제 우리 시그마 공식 수원에서 배웠죠. n 4제곱분의 2는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n 세제곱 곱하기 6n에 6 더하기 6n 제곱 k 더하기 12nk 제곱 더하기 8k의 세제곱이 이렇게 되지 맞지? 그럼 먼저 시그마 공식 쓰면 n 4제곱분의 2는 n이 세제곱이 n개니까 n 4제곱 맞지? 그 다음에 얘는 뭐야? 6n 제곱에 곱하기 2분의 n 플러스 2 맞지? 그 다음에 더하기 12n에 곱하기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그 다음에 8 곱하기 2분의 n의 n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이 요게 n을 정리한 거잖아 맞지? 그럼 이걸 정리한다 필요 없죠. 분모 몇 차입니까? 4차 분자 4차 4차니까 극한값 구하면 되죠 맞죠? 그럼 얘를 극한을 바로 씌워버리죠. 극한 씌우면 제곱차항만 봅시다. 극한을 여기 리미트를 씌웠어. 그럼 얘는 분모는 여기는 2, 그 다음에 얘는 뭐야? 1 더하기 얘는 뭐야? 3 맞지? 2분의 6이니까 맞지? 그 다음에 얘는 뭐야? 6분의 24잖아. 그러니까 얘는 4. 그 다음에 얘는 뭐야? 4분의 8이니까 2.
이거 계산하면 20이겠죠. 20. 맞지? 그럼 실제 우리가 원하는 답이 맞는지 보자. 실제 우리가 원하는 답은 인테그랄 1부터 어디까지? 3까지 x 세제곱 dx를 질문한 거예요. 맞잖아. 그럼 실제 우리가 이게 20이 나오는지 보자고. 그럼 얘는 4분의 1의 x의 4제곱에 3과 1인다고 맞지? 그럼 4의 뭐야? 81 빼기 4의 1이니까 4분의 1이니까 4분의 80 돼서 진짜 20 나오죠. 맞지? 그래서 구분구조법으로 구한다면 그럼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수준은 뭐 정도 수준 내야지 피 안 보겠죠. 요 정도 수준 내버리면 애들 다 맞추니까 짜증나잖아. 알겠니? 요 정도 수준 내야지 피가 안 보죠. 이번에 밀고 2학년 수학 수투 1등급이 100점이라고 했죠. 100점이 8명이 받았대. 이 99점 받았대. 2등급. 피 보는 거죠. 무빈이도 다 맞출 거야. 개념원리 필수 예제 수준밖에 안 나왔어. 연습 문제 수준 문제가 하나도 없어. 제일 어려운 문제가 뭐냐면 평균값 정리를 만족하는 C 찾으세요. 요건 무슨 뭐 구분구조법. 넘어갈게요. 자, 그럼 구분구조법으로 부피 구하기입니다. 부피. 구분구조법은 부피 구합니다. 부피. 자, 부피. 자, 반지름의 길이가 r이고 높이가 h인 원뿔의 부피는 뭐야? 3분의 파이 r 제곱 h라는 거 알고 있잖아. 맞지? 근데 중학교 때는 그냥 외우라고 하잖아. 근데 고등학교 때는 이제 이걸 저부터 증명한다고.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하면 원뿔을 이렇게 높이를 이렇게 한다면 얘를 n등분 한다고. 높이를 이렇게 n등분. 높이를 n등분 한다고. 알겠니? 그러면 리만 하합처럼 요걸 한 변을 반지름에 의해서 원기둥을 안에서 세알릴 수 있잖아. 안에서 원기둥을 이렇게 만든다고. 안에서 원기둥을 이렇게. 알겠니? 그럼 안 되면 요 마지막 요 원기둥의 반지름의 길이가 뭐가 되기 때문에 0이 되기 때문에 여기는 원기둥이 높이는 n개로 쪼개졌지만 얘 실제 원기둥은 n 빼기 하나밖에 없다고. 알겠니? 그래서 안쪽에서 이걸 그 원기둥을 만들면 얘는 리만 하합을 구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만약에 리만 상합으로 푼다면 원기둥을 바깥쪽으로 이렇게 원기둥을 만든다고. 이렇게 바깥쪽으로 원기둥을 만든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바깥쪽으로 만약 원기둥을 만들면 여기도 원기둥이 이러니까 얘는 원기둥이 몇 개가 돼? n개가 된다고. 알겠니? 알겠니? 그럼 이렇게 구하면 우리가 리만 상합수로 넓이 구한 거라고. 이해되겠니? 근데 느낌이 딱 오지 않냐? 부피는 상합으로 그리는 게 좀 귀찮아. 그래서 부피는 하합을 많이 쓴다는 게 아까 그 말이 그 뜻이야. 알겠니? 넓이는 있잖아. 하합을 쓰면 첫 번째 도형의 넓이가 뭐가 돼버리니까 0 돼버리니까 이게 좀 어렵다고. 알겠니? 알겠니? 근데 부피는 뭐냐면 무조건 하합으로 해서 n개의 넓이를 구한다고. 알겠니? 자, 그럼 요 밑에 그림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상합으로 풀면 이래 푼다고. 그림이 있네. 맞지? 근데 이제 이렇게 하면 모르겠어. 나는 요 부분이 조금 이해가 조금 머릿속에 싹 안 들어온다는 느낌이 들거든. 그래서 나는 이것보다는 요 풀이가 더 괜찮다고 생각해. 알겠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항상 있잖아. 부피 문제는요. 부피 문제는 입체잖아. 입체면 얘는 평면에 단면도를 생각하는 게 편해. 항상 무슨 도? 단면도. 그러니까
그러니까 얘는 실제 부피 문제지만 그냥 원기둥이기 때문에 단면도는 뭐겠니 얘들아? 단면은 뭐겠니? 그냥 이등변 삼각형이겠지 원기둥이면. 원기둥이니까 단면도는 이등변 삼각형일 거야. 그럼 얘가 요렇게 딱 쪼갰을 때 이게 R이고 되고 이게 H가 된다고. 맞냐? 그럼 얘를 n등분 한다는 말은 이렇게 n등분 쪼개고 있다는 건데 이렇게 n등분 쪼개고 있다는 건데 맞지? 그럼 이게 n등분이기 때문에 요 하나의 길이가 n분의 h라고 맞지? 그러면 요 반지름 요게 뭐야? 요게 n분의 r이라고 알겠니? 그럼 요 두 번째 거는 뭘까? 요건 n분의 2h잖아 n분의 2h이기 때문에 요거는 뭐야? n분의 2r이 알겠니? 그 다음 얘는 n분의 3h니까 얘는 n분의 뭐야? 3r이 알겠니? 그럼 이런 식으로 하면 요렇게 단면도로 한다는 말은 원기둥을 요렇게 생각한 거야. 요렇게 하나, 요렇게 하나, 요렇게 하나, 요렇게 하나, 요렇게 하나, 요런 식으로 원기둥을 만들어주고 있다는 거야. 요런 식으로 원기둥을 만들어주고 있다. 그러니까 이거로 보면 어렵잖아. 이렇게 보라고. 알겠니? 그럼 첫 번째 원기둥은 이거의 부피를 구하면 된다고 맞지? 그럼 얘는 뭐야? n분의 r의 제곱 파이의 n분의 h가 첫 번째 원기둥의 부피죠. 맞니? 그럼 두 번째 원기둥의 부피는 뭐야? 파이의 n분의 2r의 제곱 곱하기 n분의 h겠지. 맞지? 맞니? 그럼 세 번째 원기둥은 뭐야? 파이의 n분의 3r의 제곱 n분의 h겠지 맞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 마지막 원기둥이 파이의 뭐야? n분의 n-1의 제곱에 n분의 h라고 알겠니? 오케이? 얘가 vn이라고 다현이가 잠이 오다니 다행이다. 이해가 다 됐다는 거겠지. 아 자도 돼. 이해가 안 했으면. 니는 이해됐기 때문에 자는 거잖아. 너무 힘든데. 니는 그냥 자는 거고. 니 이해가 됐냐? 그럼 이제 얘는 이제 V에는 이제 공통적인 게 뭐가 있지? n 세제곱분의 뭐야? 파이 r 제곱 h가 공통이지. 이게 공통이지. 맞지? 그 다음에 1제곱, 2제곱, 3제곱, 뱅뱅뱅 뭐야? n-1의 제곱 이렇게 되겠지. 맞지? 오케이? 자, 시그마로 좀 적어볼까요? 그러면 n 세제곱분의 뭐야? 파이 r 제곱 h에 시그마 k가 1부터 어디까지? 1부터 어디까지 얘들아? n까지야? n까지 아니지? 어디까지야? n-1까지 k 제곱 이렇게 되겠지. 맞지? 그럼 공식 쓰면 얘는 뭐야? 6n의 세제곱 파이 r 제곱 h에 n-1 곱하기 n 곱하기 2n-1이지. 맞지? 그래서 구분구조품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vn을 해버리면 극한값은 6분의 파이 r 제곱 h 곱하기 얘는 개수가 2가 되겠지. 그래서 다음은 3분의 1의 파이 r 제곱 h라는 우리가 드디어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원기둥의 부피를 드디어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은 기둥은 뭐를 곱해라? 뿔. 드디어 원뿔의 부피를 드디어 증명하는데 뿔은 원기둥의 부피는 증명이 가능하잖아. 그냥 민넓이 곱하기 높이니까. 근데 뿔이 3분의 1 곱하는 거
중학교 1학년 때 어떻게 배워? 그냥 물이 채우고 그걸 다 물을 채우면 높이의 3분의 1만 찬다 이렇게 외우거든. 알겠니? 그게 왜 욕하면 저 때리고 싶다고 그냥 외워 이러고 싶다고 알겠니? 드디어 증명이 가능하다. 드디어. 알겠니? 그러니까 문과애들은 죽었다 깨나도 왜 3분의 1을 곱하는지 증명을 못하죠. 이걸 구분구조법이랍니다. 자, 얘 같은 경우는 자 사각뿔이죠, 사각뿔. 사각뿔. 넓이 답은 알고 있죠. 답은 이미 알고 있죠. 얘는 뭐야? 3분의 1 곱하기 a 제곱 h겠지. 답은 이미 얘기했지. 그럼 과연 이게 나오려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얘 역시도 여러분이 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이등변 삼각형 하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요 길이가 a가 되는 거지. 맞지? 그럼 요렇게 요게 h인데 이걸 n등분 하나 둘 셋 댕댕댕 이렇게 n등분 이렇게 한다. 그럼 요 하나의 길이가 n분의 h가 된다. 그럼 요 하나의 길이가 n분의 a잖아. 맞잖아. 그럼 얘는 뭐야? 이게 사각형이잖아. 사각형. 그럼 얘 가로 길이는 뭐지? n분의 2a죠. 요게 n분의 a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냥 이걸 2a로 잡으면 편하겠지. 그럼 요게 요 길이 n분의 2a라 보면 되겠지. 맞지? 알지? 아 요게 a였네. 요게 a였네. 미안하다. 그럼 요게 n분의 a 맞지? 맞지? 그럼 얘는 첫 번째 도형은 뭐야? n분의 a의 제곱 곱하기 n분의 h고 두 번째 도형은 n분의 2a의 제곱 곱하기 n분의 h고 그럼 세 번째 이런 식으로 해서 얘도 결국은 마지막 사각뿔이 이게 사각기둥이 되잖아. 맞지? 사각기둥은 이게 한 변의 길이가 아니고 이게 한 변의 길이니까 얘는 뭐야? n분의 a의 n-1의 제곱 n분의 h잖아. 맞지? 맞잖아. 그래서 이걸 n 세제곱에 a 제곱 h를 묶어내면 1제곱 2제곱 댕댕댕 n-1의 제곱 이렇게 될 거야. 맞지? 그럼 요걸 공식화 시키면 뭐야? 6분의 n 세제곱분의 a 제곱 h에 n-1 곱하기 n 2n 마이너스. 그럼 극한값 구하면 3분의 1의 a 제곱 h. 맞지? 요걸 뭐라고 한다? 구분구조법. 알겠니? 아 무조건 시험 나올 거야 밀려오는. 서술형 마지막 문제로. 알겠지? 자 이제 정적분과 급수 한번 가볼게요. 자, 정적분과 급수. 그럼 나 정적분과 급수는 뭐냐면 이거야. 자, 우리가 요 문제를 풀 때 직선 y 이퀄 2분의 1x하고 직선 x 이퀄 2하고 요거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로 하면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2분의 1의 뭐야? x제곱 dx 이거였는데 맞지? 구분구조법에서는 질문한 풀기를 이렇게 풀었잖아. 구분구조법이면 뭐야? 2분의 1의 뭐야? n분의 1의 제곱 곱하기 n분의 2 더하기 2분의 1의 뭐야? n분의 2의 제곱 곱하기 n분의 2 제곱 곱하기 n분의 4의 제곱 곱하기 n분의 2 이런 식으로 해서 뭐야? 2분의 1의 뭐야? n분의 2n의 제곱 곱하기 n분의 2 한 다음에 얘를 뭐야? 극한으로 보낸 거잖아. 이걸 극한 보낸 게 이거랑 같다는 거잖아.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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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봐봐. 이게 정적분과 무한급수라는 이름이 뭐야? 정적분과 급수라는 뜻이거든. 알겠지? 자, 급수인데 그 애들이 많이 어려워해서 급수라는 용어를 쓴다 했지. 실제로 우리가 급수는 두 가지가 있지. 1항부터 n항까지 다 하는 걸 뭐야? 음. SN. 맞지? 그걸 우리는 유한급수로 한다 했지.
맞지? 그럼 우리가 여기 미적분에서 배우는 급수는 뭐야? n을 어디로 보내줘? 무한대로 보내줘. 그래서 엄밀하게 따지면 걔는 무슨 급수지? 무한급수죠. 그럼 얘는 n개를 더한다면 무한대로 보내기 때문에 얘는 무한급수죠. 그럼 결국은 얘는 정적분과 뭐야? 무한급수라는 말이 원래 선생님이 학교 다닐 때는 정적분과 무한급수라는 단어였다고. 알겠니? 알겠지? 근데 여러분 교육과정에서는 무한급수라는 용어가 어려워서 그냥 급수라고 총칭한다고. 알겠지? 그러면 여기서 배우는 건 뭐냐면 아까 그 도형 이게 0부터 어디까지? 이까지 이 면적을 구할 때 이렇게 구하는 게 수투에서 구한 거고 이렇게 구한 게 뭐야? 구분구적법으로 구한 거지. 그럼 이거랑 이게 같다는 걸 언제 보인다는 거야. 알겠니? 그럼 이게 실제 정적분의 정의야. 알겠니? 알겠니? 그럼 이걸 우리 뭐라 부른다고? 아까 뭐라고 했어? 구분구적법이라 했죠. 근데 구분구적법을 사실 보니까 규칙성 있는 몇 개의 합, n개의 합을 극한에 보내지. 맞지? 그럼 규칙성 있는 n개의 합은 수열의 합이잖아. 맞지? 그럼 수열의 합을 극한에 보내니까 무한급수잖아. 알겠니? 그러니까 이 무한급수가 왜 인테그랄로 바뀌는지 공부한다고. 알겠니? 그럼 아까 내가 이걸 적을 때 쌤이 1에 적었잖아. 아까 1에 적었잖아. 아까 내가 적을 때. 알겠니? 그게 이제 이 뜻이라는 거야. 얘가 규칙성 있는 몇 개의 합이니까 규칙성 있는 몇 개의 합이니까 n개의 합이니까 당연히 뭘로 표현이 가능하나? 시그마로 표현이 가능하잖아. 맞지? 그럼 주어진 함수가 y 꼴 2분의 1 x 제곱이니까 이 시그마 함수에도 뭐야? 2분의 1의 x 제곱 형태의 식이 있으면 좋죠. 맞잖아. 그리고 실제로 뭐야? 2분의 1의 x 제곱 저거의 함수값이 우리가 아까 n개의 직사각형의 도형을 구할 때 그 직사각형이 뭐에 해당하는 거니까? 높이에 해당하는 거니까 당연히 이 n개의 합세는 전부 다 규칙성 있게 뭐야? 2분의 1의 x 제곱이라는 식이 있을까 아이가? 맞지? 그러면 요 식을 K에 관한 식이잖아. 이게 K에 관한 식이잖아. 맞지? 근데 뭐를 이게 결국은 요게 X를 N단계 나눈 걸 K로 표시한 거잖아. 맞지? 그래서 요걸 XK로 잡아봅니다. 그 다음에 얘는 그러면 2분의 1의 XK의 제곱이잖아. 근데 함수가 fx가 뭐야? 2분의 1의 x제곱이잖아. 그럼 얘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할 때 시그마 k가 1부터 어디까지? n까지인데 f의 xk 이렇게 적을 수 있고. 맞지? 맞니? 그 다음에 아까 요 길이가 2였잖아. 그 길이를 뭐야? n등분했잖아. 그러면 얘를 n등분을 했을 때 이 가로의 길이가 n분의 2잖아. 이해되겠니? 알겠니? 이걸 x의 증분이라고 부르거든. x의 증분은 우리는 이미 배웠어. x의 증분분의 y의 증분이 뭐야? 내가 너무 유식한 말을 계속 써서 헷갈릴 수 있는데 x의 증분분의 y의 증분이 뭐야? 그게 평균 변화율이야. 증분은 뭐냐면 변화율이라는 뜻이야. 결국 이 하나의 길이가 전부 다 n분의 2로 동일하잖아. 그럼 얘를 우리는 간단하게 델타 x라고 표시해. 그럼 요 식은 간단하게 이렇게 표시가 된다. 알겠니? 그러니까 구분구조법을 앞으로 이렇게 표시할 수 있다고. 간단하게 축약해서 푼다고. 알겠니? 그럼 식으로 한번 다시 볼게요. 이걸 구분구조법으로 표시를 할 거라고. 이걸 구분구조법으로 표시할 거라고. 알겠니? 그러면 A에서 B까지 fx하고 dx에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조금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조금 더 뭐 몰라도 되는 내용인데 여러분이 공부하다가 혹시나 헷갈릴까봐 말하는데 우리가 사실 증가함수일 때는 여기서 보면 여기가 증가하고 있지. 증가일 때는 상압이 하압보다 커. 근데 이렇게 여기서 감소하고 있지. 그럼 실제 이 상압이 이 면적보다 뭐예요? 작다고. 그럼 감소함수일 때는 하압의 면적이 상압의 면적보다 더 커.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근데 극한을 구했을 때는 상압이든 하압이든 리미트 보내면 뭐 하기 때문에 같기 때문에 우리가 정적분을 정의할 때는 무조건 상압으로 정의해. 알겠니? 그러면 얘를 지금 n등분 했다고. 이렇게 n등분. 알겠니? n등분 하면 이제 x를 n등분 했기 때문에 제일 첫 번째 x 보통 a죠. 여기는 시작이 a니까 그걸 우리는 x0라고 약속해. 다음 두 번째 x는 x2, 세 번째 x는 x2, 네 번째 x는 x3. 그래서 마지막 n 플러스 한 번째 x는 xn이라고 표시해. 알겠니? 그럼 요 하나의 길이가 뭐냐면 b에서 a를 뺀 걸 n으로 나눈 거야. 알겠니? 오케이? 그러면 a는 어떻게 돼? a는 x0가 a인 거야. 그럼 x1은 어떻게 되는 거야? a 더하기 n분의 ba라고. 맞니? 오케이? 그러면 요 x2는 어떻게 되겠니? a 더하기 n분의 ba가 몇 개? 두 개면 되겠죠. 그 다음에 x3는 뭐야? a 더하기 n분의 ba가 세 개면 되겠죠. 맞죠? 그러니까 봐봐. xn을 구하면 얘는 a 더하기 뭐야? n분의 ba가 n개니까 a 마이너스 더하기 n분의 ba니까 이게 b가 된다. 그래서 xn이 b가 되는 거야. 알겠니? 그럼 이 사각형 n개의 넓이는 실제로는 어떻게 되지? 실제로는 a 더하기 n분의 ba의 높이가 fx니까 이걸 함수값 f로 잡아야겠지. 거기에 n분의 ba를 곱한 게 이게 첫 번째 도형의 면적이지. 맞니? 그럼 두 번째 도형의 면적은 뭐야? f에 a 더하기 n분의 ba 두 배를 n분의 ba로 곱한 게 이게 두 번째 도형의 면적이죠. 맞지? 근데 요 2를 앞에 적을게요. 2를 앞에 적을게요. 먼저 앞으로. 그럼 먼저 세 번째 도형은 f의 a 더하기 n분의 3b-a n분의 b-a지. 맞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쭉쭉쭉 더하면 마지막이 n번째 도형은 f의 뭐야? a 더하기 n분의 n 곱하기 n분의 b-a 곱하기 n분의 b 빼기 a지. 맞지? 이게 n개의 직사각형의 도형의 넓이 합치잖아. 맞지? 그럼 이걸 시그마로 간단하게 표시해보자. 이건 시그마로 간단하게 표시하면 시그마 k가 1부터 어디까지? n까지 f의 뭐야? a 더하기 n분의 bk. 미안합니다. 아 이거 뒤에 숫자 적는 게 편했네. 뒤에 숫자 적는 게 편했네. 뒤에 적는 게 편했네. 공식으로 bk 곱하기 n분의 b 빼기 a지. 맞지? 요게 구분부적법을 간단하게 표시한 거야. n기 합. 맞지? 그러면 먼저 봐봐. 이거가 만약에 여기에 k번째 도형이 있다고 치자. 여기에 몇 번째? k번째 도형이 있다 치자. 알겠니? 그럼 요 점이 뭐가 되겠노? xk겠지. 맞잖아. 그러면 이걸 우리는 간단하게 요렇게 요걸 xk로 잡아버리면 얘는 간단하게 시그마 k가 1부터 어디까지?
n까지 f의 xk라고 해줄 수 있을 거고, 맞지? 그 다음에 우리가 n분의 b 빼기 a를 우리는 간단하게 어떻게 표시한다 했어? 아까 델타 x로 표시한다 했잖아. 그러면 원래는 구분구조법은 이렇게 적어야 되는데 얘를 간단하게 이렇게 적는다고. 알겠니? 그래서 봐봐. 여기에 간단하게 이래 적은 다음에 xk는 이거라, 그 다음에 델타 x는 이거라고 그냥 따로 적어주는 거야. 알겠니? 그럼 따로 적어주면 얘를 극한을 구했더니 그 극한은 결국은 뭐야? 구분구조법의 뜻에 한번 가보자. 구분구조법의 뜻에는 뭐냐면 n개의 기본 도형으로 쪼갠 다음에 그 녀석을 무한대로 보내버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와 곡선과 x축 사이에 둘러싸인 면적이라고 약속했잖아, 맞지? 그럼 이 면적을 수투에서 어떻게 약속했어? 수투에서 이게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fx dx라 약속했잖아, 맞지? 그래서 이거 두 개가 같은 값이야. 알겠니? 그래서 우리는 아까 구분구조법에 의해서 실제 무슨 값, 요 식을 다 구한 다음에 이 녀석의 극한값으로 값을 구했다고. 알겠니? 알겠니? 근데 구분구조법을 이용해서 면적을 구하려면 극한값을 구해야 돼요. 알겠니? 알겠니? 근데 실제 우리가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그냥 이거의 값을 구하라고 한다. 내일 배울 거야. 이거의 값을 구하면 이거는 틀림없이 뭘로 바꿀 수 있다? 정적분으로 바꿀 수 있다고. 이렇게. 알겠니? 지금 이게 뭘로 바뀌어? 이렇게 정적분으로 얘를 바꿀 수 있다고. 알겠니? 바꿔서 이거 갖고 하면 된다고. 알겠니?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할게. 만약에 요 값이, 잘 봐, 요 값이 지금처럼 이렇게 나왔어. 그럼 얘는 시그마 2분의 n 플러스 1의 제곱이니까 얘는 극한값 구하면 4분의 1 그냥 계산해도 돼. 이거는 굳이 정적분을 바꿀 필요도 없어, 사실. 알겠니?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정적분으로 계산할 수 있는 거는 시그마 공식을 쓸 수 있는 것만 계산할 수 있다고. 맞냐? 그럼 시그마 공식을 쓸 수 있는 거는 1차, 2차, 3차씩밖에 못 써. 알겠니? 시그마는 시그마 k 제곱, 시그마 k 세제곱밖에 없잖아. 그러면 자 보자. 얘를 시그마로 바꿨다 쳐도 얘는 지수꼴의 시그마잖아. 그럼 지수꼴은 k에 관한 식으로 이걸 n에 관한 식으로 바꿀 수 있어? 못 바꿔? 못 바꾸잖아. 못 바꾸잖아. 그럼 이거의 값을 구하려면 얘는 뭘로 바꿔서 구하는 거라고? 정적분으로 바꿔서 구하는 거라 이거. 알겠니? 그럼 우리가 지금 배운 건 뭐야? 정적분, 구분구조법이 뭐야? 정적분으로 바뀌어진다는 걸 지금 배운 거라고. 알겠니? 그러면 그게 만약에 머리가 이해되면 우리가 수투에서 배웠던 뭐지? 정적분이 넓이라는 걸 그냥 우리가 암기했던 게 지금은 이제 눈으로 보인다고. 이게 뭐야? n개의 이게 뭐야? n개의 직사각형의 넓이의 합이고 걔를 극한 보낸 게 결국 도형의 합이잖아. 근데 그게 뭘로 바뀌어요 지금? 정적분으로 바뀌죠. 그러니까 정적분이 당연히 뭐야? 면적이 되는 거야. 알겠니? 그럼 내일은 이게 왜 이렇게 바뀌는지를 다시 한번 정리하겠다고. 그러면 미적분이 거의 마무리가 되는 거라고. 알겠지? 오케이. 그래서 내일 요거 정리하고 연습 문제 바로 볼게요. 알겠죠? 그래서 요거 한번 읽어보세요. 알겠죠? 수고하셨습니다.